60대 초반의 영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그는 비록 대기업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자신의 손으로 일군 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슬아의 두 아들도 모두 어엿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에 영수 씨의 삶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아내와는 인꼬부부로 소문날 만큼 금슬이 좋았고 큰아들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시처럼 박혀있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민준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39,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민준은 아직 혼자였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을 볼 때마다 너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됐지 않냐며 은근히 압박했지만 민준은 그저 멋쩍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며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유독 연애에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소개팅은 번번이 실패했고 어쩌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연을 맺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늦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영수 씨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은 국제결혼도 많이 한다더라. 멀리서라도 좋은 짝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며 조심스럽게 권유하기도 했지만 영수 씨는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 그리고 혹여 아들이 괜한 편견에 시달릴까 싶어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이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던 민준이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영수 씨 부부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았어요. 지아는 정말 천사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 특유의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짧은 출장 중 현지에서 우연히 지아를 만났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베트남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사진은 마치 연예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단아한 이목구비에 조용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닌 그녀의 모습은 영수 씨의 마음마저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낯선 곳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겨우 몇 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한다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지아가 베트남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재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한국 문화를 익혔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국말을 잘한다니 그래도 다행이구나.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겠네 하고 안도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걱정이었기에 그나마 한시름 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아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간 영수 씨 부부는 지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는 단아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수 씨 부부에게 허리 숙여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 며느리 같았습니다. 지아는 한국 음식도 곧잘 먹었고 영수 씨 부부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영수 씨에게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족들의 환영 속에 민준과 지아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조촐한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영수 씨는 드디어 아들의 결혼이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한 듯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준 역시 결혼 후 한층 더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아들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든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며느리 지아에게도 늘 신경을 썼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당부했고,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며 딸처럼 보살폈습니다. 지아 역시 영수 씨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영수 씨는 기특한 마음에 학원비까지 선뜻 내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쩜 저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냐, 복도 많다며 영수 씨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수 씨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아는 늘 밝고 순종적인 모습이었기에 영수 씨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준이 복덩이 만났네. 역시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꽃잎처럼 아름답던 지아의 태도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마트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주말에 가족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습니다. 영수 씨는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거니, 그리고 한국의 도시 생활이 낯설어서 그럴 수 있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아는 노골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는 늘 핑계를 대고 빠지기 일쑤였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하는 시간이 훨씬 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민주는 이런 지아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아직 한국 친구가 없으니 답답할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집에만 있도록 강요했나? 혹시 내가 지아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하며 지아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영수 씨의 눈에는 지아의 행동이 점차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었고, 민준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늘 손에 쥐고 있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황급히 확인하며 민준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속을 리 없어.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아를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아는 민준에게 접근하여 큰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아픈 동생이 있다. 부모님 사업이 어렵다. 빚이 많아 당장 갚지 않으면 집이 넘어간다.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민주는 지아의 말을 굳게 믿고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 베트남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금은 물론 어렵게 모은 비상금까지 탈탈 털었고, 급기야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지아의 가족을 돕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큰 돈을 보내냐, 그것도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결혼 사기다. 정신 차려라 아들아, 라며 격분했지만 민주는 지아가 너무 안쓰럽다. 아버지는 지아 사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다 갚을게요. 제발 지아를 믿어주세요. 라며 지아를 옹호했습니다. 영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과 지아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영수 씨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길어졌습니다. 지아가 돈을 요구하는 빈도는 점점 더 잦아졌고, 요구하는 액수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결국 민준은 영수 씨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아네 집 사정이 너무 안 좋대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지아 동생이 정말 아프대요. 수술비가 없대요. 이번에 해결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대요. 민준의 간곡한 부탁에 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지아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아들이 애타게 부탁하니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기에 영수 씨는 노심초사하며
퇴직금까지 깨서 민준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수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땀 흘려 모았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아들의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겨낼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지아에게 푹 빠져 있었고 지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지아가 최면에라도 걸었는지 민주는 지아의 모든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돈을 받고 나면 잠시 잠잠해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 새 집을 지어야 한다. 가족들이 살 집이 없어서 너무 불쌍하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를 댔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여자에게 돈을 대줄 거냐? 내가 돈벌이 수단이냐? 이건 결혼 사기다. 정신 차려라 아들아. 내가 모아둔 돈은 다 어디로 갔고 내 퇴직금까지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 라며 격분했지만 민주는 지아가 너무 안쓰럽다. 아버지는 지아 사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다 갚을게요. 제발 지아를 믿어주세요. 저 좀 믿어주세요. 라며 지아를 옹호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마치 간절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영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들의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며느리 지아의 행적을 은밀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아가 자주 만난다는 친구들의 신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민준에게 자신은 한국 친구가 없다고 했지만 늦은 밤까지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특정 커뮤니티나 카페를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베트남인 친구들과의 통화 내역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베트남어라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치 작전을 짜는 듯한 은밀하고 긴밀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아가 통화를 할 때마다 곁눈질로 민준의 표정을 살피는 모습은 영락없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런 수상한 정황들을 민준에게 이야기했지만 민준은 아버지, 지아가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베트남 친구들과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라며 영수 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지아의 모든 행동을 순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우연히 민준이 잠든 사이 지아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지아의 휴대폰을 보지 못하도록 늘 감시했지만 그날은 지아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영수 씨가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잠금 해제가 되어 있던 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에게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돈 벌면 너랑 같이 살 거야. 이 한국 남자 돈 많아서 계속 뜯어낼 수 있어. 이제 이 호구에게서 뽑아낼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간다.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라는 내용의 적나라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마치 시나리오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와의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분명하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의 충격을 생각하니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한 끝에 영수 씨는 다음 날 아침 눈물을 머금고 민준에게 지아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세요. 지아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아버지가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신 거예요.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가 들이민 명확한 증거 앞에 민준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아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갈취했으며
심지어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아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지아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민주는 아버지, 제발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라며 영수 씨를 말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주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음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아내 역시 민준의 방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지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민준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밤이 되면 술에 절어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민준의 혼잣말은 영수 씨 부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영수 씨 부부의 잔소리에는 귀를 막았고 세상 모든 일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함에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꿈 많던 청년이었던 민준은 이제 그림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을 설득해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권유했지만 민준은 뭘 해도 소용없다. 제 인생은 끝났어요. 다 부질없어요. 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라며 영수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영수 씨 부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이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혹여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이 민준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영수 씨는 아직 신혼이라서 늦잠을 자는 중이다. 아들이 휴가 중이라 집에 있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들의 동정 섞인 시선이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것 같아 따가웠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민준의 방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해 지아에게 갈취당한 돈을 합하면 좋기 억 단위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수 씨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당장 고소하고 싶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다 잊고 싶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라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지아에게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듣기 싫어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지아를 찾아 처벌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국제결혼 사기 사건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상대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고 위장 결혼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돈을 보낸 내역이 명확히 결혼 사기에 의한 갈취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민준 씨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낮습니다. 영수 씨는 좌절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자신마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영수 씨는 직접 지아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을 수소문했고 지아의 SNS 계정을 찾아내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아의 SNS에서 그녀가 올린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아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값비싼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은 민준에게 돈이 없다고 울먹이던 지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돈이 민준이 보낸 돈이라는 사실에 영수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저렇게 후유식하다니. 영수 씨는 지아가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과거에도 국제결혼 사기와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아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인이었고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가 잠적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한 통속처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영수 씨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지아의 친구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아의 행방과 그녀의 국제결혼 사기 행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지아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할 계획을 세웠고 민주는 그저 그녀의 계획에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다른 나라로 도피한 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그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지 생각하니 자신이 대신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싶었습니다. 지아의 친구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는 처음으로 미약하게나마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게 만들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에게 지아를 꼭 잡아서 내가 당한 피해를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다 잊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그 여자 때문에 저희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싫어요. 제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 영수 씨는 아들의 깊은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베트남 현지에도 수소문하여 지아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가족들은 지아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지아에게 돈을 보낸 적도 없다. 라며 발뺌했고 오히려 영수 씨에게 왜 우리 딸을 괴롭히느냐 며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해외에 있는 지아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와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행방을 쫓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며 지아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는데 라고 말했지만 영수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를 웃게 만들 수 있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듯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고 새로운 가짜 신분으로 숨어든 듯 보였습니다. 몇 달 동안 영수 씨는 지아를 찾아 헤매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자료를 뒤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온갖 서류와 증거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까지 나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잦아졌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식욕도 잃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영수 씨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지아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내 역시 이런 영수 씨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영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아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아를 잡아야만 아들이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잡는 것이 곧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아를 쫓던 중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그는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급격히 무리를 한 탓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영수 씨에게 무리하지 마세요.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는 단호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민준에게 날벼락 같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아버지의 얼굴, 힘없이 축 늘어진 손, 그리고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를 보는 순간 민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저 여자에게 속아서 망가진 삶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계셨구나.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민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든든했던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병원에 실려왔다는 사실에 민준은 비로소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힘든 줄 알았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자책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내 불행 때문에 부모님까지 이렇게 만드나. 병실에서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아프시다니. 죄송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겨낼게요.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수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프지 마라. 아들아.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하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아픔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영수 씨는 더 이상 지아를 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회복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에게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해 줄게.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권유했고 민준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요.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영수 씨의 도움으로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따뜻한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이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지아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민준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을 아껴주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카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동갑내기 여성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도 전혀 편견 없이 민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겪었으니 더 강해졌겠네요. 이제는 꽃길만 걸어야죠. 저는 민준 씨의 용기를 믿어요. 라며 민준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수연의 따뜻한 마음에 민준은 조금씩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민준은 수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늘 유쾌했고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과 수연의 관계를 보며 내심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새로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영수 씨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연과 함께 있을 때면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영수 씨 부부에게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민준은 수연과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고 미래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에게 수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 이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들아, 이젠 너의 행복을 찾아라. 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이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아버지께 꼭 보답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상할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민준은 수연과의 관계를 통해 지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그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으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에요. 모든 아픔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젠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준은 수연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잃었던 자신감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뼈아픈 경험이 자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수연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카페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고 카페는 늘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원두를 고르고 로스팅하는 과정을 배우며 자신들만의 특별한 커피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과 수연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가장의 모습을 갖추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지아를 찾아 헤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지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민준은 아버지, 이제는 다 잊고 싶어요. 그 여자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그 여자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여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라며 영수 씨를 만류했습니다. 민준은 이미 지아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또다시 힘들어하는 것보다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진정한 치유는 지아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다시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복수심은 아들의 행복을 위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V 뉴스 속보에서 지아의 얼굴이 보도되는 것을 영수 씨가 목격했습니다. 지아가 베트남 현지에서 다른 국제결혼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와 가족을 괴롭혔던 지아의 소식을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스 속보를 통해 전해진 지아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녀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지아가 조직적인 국제결혼 사기단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수많은 한국인 남성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수 씨는 지아의 체포 소식을 민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민주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래요.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차필 규정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아에 대한 분노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다행이에요. 홀가분해요. 이제는 정말 맘 편히 살 수 있겠어요. 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길고 긴 악몽에서 벗어난 듯한 후련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의 반응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지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아의 체포 소식은 영수 씨에게도 일종의 해소와 같았습니다. 굳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복수하지 않아도 지아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걱정과 불안감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연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민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민준과 수연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들의 결혼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행복한 미래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라고 말했고 수연은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우리는 이제 함께할 일만 남았어요. 힘든 일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영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지아의 체포 소식은 한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국제결혼 사기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보도되었고 지아는 국제결혼 사기범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은 모든 언론 매체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파렴치한 행각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아는 민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결혼이 절실한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순진한 얼굴과 유창한 한국어로 신뢰를 얻은 뒤 가족의 불행을 가장하여 돈을 갈취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아의 뛰어난 연기력과 순진한 외모, 그리고 능숙한 한국어 실력에 속아 넘어갔고 거액의 돈을 잃었지만 마땅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속아리만 해왔습니다. 외국인이라 추적이 어렵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사랑의 형태로 준 것이라며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지아의 체포 소식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수 씨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아의 피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지아 측 변호사는 지아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인 판단 착오를 저지른 것이며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준이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며 이장 결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거짓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아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아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메시지 내역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지아가 베트남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한국 호구들을 어떻게 속여 돈을 갈취할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와 재산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문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송금했던 거액의 돈이
베트남의 유흥업소와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 내역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주장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지아의 유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법정에 나와 자신들이 지아에게 당했던 피해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지아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영수 씨가 제공한 지아의 친구에 대한 정보는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아의 친구 역시 과거 국제결혼 사기 전력이 있었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한국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사기 행각을 조종하는 전문적인 브로커 조직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브로커 조직은 지아와 같은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켜 한국 남성들을 유혹하고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경악했습니다. 결국 지아는 베트남 현지 법원에서 최고형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갈취한 돈은 모두 환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아는 베트남 현지에서 형기를 마친 후 한국으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고 한국에서도 그녀의 죄에 대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뉘우치는 기색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했지만 판사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국제결혼 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아의 처벌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쌓였던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었고 이제는 자신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 역시 지아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민준이 겪었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악몽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지아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 후 민주는 언론과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국제결혼의 위험성과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중장년층 남성들이 민준의 인터뷰를 보고 나도 저런 상황에 빠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함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아픔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의 인터뷰를 보며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모든 아픔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고 민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아의 처벌과 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결혼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준과 수연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매일이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카페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소통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의 사연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더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민준과 수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이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가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영수 씨 부부에게도 살갑게 대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 부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딸과 같았습니다. 민준은 아내 수연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이야. 정말 고마워.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수연은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우리는 이제 함께할 일만 남았어요. 힘든 일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카페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흘렀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지아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아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수 씨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민준과 함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에게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야. 때로는 쓰디 쓴 경험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단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일어서느냐지. 너는 참 대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그는 더욱 강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이후 국제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나누며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을 자랑스러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준과 수연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누렸고 손녀딸의 웃음소리는 온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기에게는 다운이라는 예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온다는 뜻처럼 다운이는 영수 씨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주는 아기를 보며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다운이 덕분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영수 씨는 그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겪은 쓰디 쓴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영수 씨 가족은 국제결혼 사기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들의 삶에 더욱 큰 행복과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영수 씨 가족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제결혼 사기라는 쓰디쓴 사연을 통해 삶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지 그 절절한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준 씨와 영수 씨 부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끈질긴 노력과 가족 간의 굳건한 사랑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돕는 데 활용하려는 민준 씨의 용기 있는 모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국제결혼 사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으며 세상에 대한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절망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심지어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사연이 혹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와 함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연 부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삶의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담긴 여러분의 진솔한 사연이 다른 이들에게 큰 공감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더 빛나기를 사연 부스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